YTN 뉴스 FM의 시사터치 제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LA 시각 현재 10시 27분입니다. 한국은 목요일 새벽 2시 27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약 8시간 반 후 LA 시각으로 대통령이 포트라인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또 대통령이 포트라인에 서게 되는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관련 소식들을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미래포럼의 이한범 박사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자, 한반도 미래포럼이 어떤 단체인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도, YTN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박사님의 소개를 간단히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미래포럼은 예를 들어서 오늘 38선에서 김정은이 이 잘못된 오판 때문에 네. 한국을 침략을 했다, 공격을 했다, 핵미사일을 쐈다 네. 하는 상황이 터져서 이 전쟁이 된다면은 전쟁은 전쟁대로 치루어야 되겠지만은 네.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볼 때 역사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네. 준비되어진 민족은 망하지 아니하고 네. 준비가 안 된 민족은 위기 상황을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을 좀 로스앤젤레스 YTN 방송국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외에 나와 있는 한민족이 약 900만 명. 900만 명. 이분들을 전부 집결시켜 가지고 네. 언제든지 한반도의 유사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여자고 남자고 학생이고를 가리지 아니하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국에 들어가서 맨손으로 네. 싸워서 총알바지가 되더라도 우리가 지켜왔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를 낳아서 길러줬던 우리 조국 네. 민족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서는 민족 총체적 에너지와 국가와 애국심을 결집시켜서 행동하는 준비되어진 민족 네. 그리고 세계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우리 자손들에게 밑받침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보름단체로서의 기능이 바로 한민족 미래 포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한민족 한반도 미래 포럼. 이 단체는 한국에 본부가 있나요? 아니면 LA 해외에서 이렇게 단체를 만들었나요?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뒀고요. 네. 지금 향후 대선 전국이 끝나는 대한민국 대통령 결정권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국에도 설치를 할 것이고 일본을 위시해서 전 세계에 지부를 설치할 것이며 특히 우리 한민족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는 완벽하게 설치를 해서 안보 교육에 대한 조국 사랑에 대한 애국심에 대한 미래지향적 가치를 샘물처럼 퍼내는 생산시키는 그런 기관으로서 육성시켜 나가려고 그러는 마스터 플래너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결집해서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자 이런 그렇습니다. 좋은 뜻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전쟁이 날 경우에는 우리가 맨몸으로라도 가서 싸워야 되겠다. 그렇죠. 네. 네, 이런 이제 좋은 뜻을 그렇습니다. 갖고 계시고요. 네. 아유,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드디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LA 시각으로 약 8시간 30분 후면 검찰의 포토라인에 또 전직 대통령이 서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랑이 남다른 우리 박사님,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년 전에요. 2012년 2월 19일 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최초로 1560만 표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적 지지와 환호를 받으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당선돼서 취임되는 그날
그런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는데 임기도 못 채우고 국민 파멸 시대를 만들어 버렸고 국민 불행의 시대. 국민 불행의 시대를 만들었고 국민들로부터 쫓겨나는 이런 엄청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받은 비련의 공주가 아니라 대통령이 돼버린 상황은 이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만은 작년에 브라질의 여자 대통령이 쫓겨나면서 400개 도시에서 엄청난 광화문 촛불 태극기 데모보다도 큰 데모가 있었지만 그들의 정치적 시위에 대해서는 어느 세계에도 우리나라의 광화문 정치 같은 사건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보도를 못했는데 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 그리고 세계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의 아픔을 치유해야 되는 어떤 그 정치 지도국가로 성장해야 될 입장에 있는 우리의 치부를 다 드러내버린 이런 그 엄청난 그 사건 속에 휘말렸기 때문에 참 국가 발전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박정희가 만들어 놓았던 근대화 정치의 성공, 산업화의 성공으로 이루어진 18년간의 우리 민족의 꿈, 한국인의 꿈, 이것이 딸 박근혜가 정치 현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정치 이념을 정치 통치 철학을 보다 승화시켰어야 될 텐데 이거 이 사건으로 해서 아버지 정치 시대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말하자면 박정희 제국의 멸망을 초래시켜버렸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의 역할과 기능이 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사가 지금 꾸짖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수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앞으로의 인류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뭔가의 새로운 이슈와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통찰적 지도력이 없이는 안 되겠다 하는 지금 역사의 새로운 가르침이 우리 한반도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박근혜 보고 대통령,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제 구속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비극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차기 대통령은 이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반면 교사 같은 성격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 물론이죠.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한국의 그 정치 발전사에서 보면은 한국의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또 그 노무현, 이명박 이제 이런 대통령을 거쳤는데 거치면서 그 전직 대통령들은 예를 들면 뭐 전두환 대통령 때 구속되고 노태우 대통령도 구속되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잘할 줄 알았는데 또 아들 현철 문제로 구속이 됐고 또 아니 구속은 아니지만 이제 아들 때문에 이제 그 정치 후반부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뭐 현철 씨 아들 때문에 역시 문제가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그렇지 않았어야 되는데 형님 노건평 씨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고 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뭐 이런 일 때문에 또 뭐 지금 역사의 심판에 이제 서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또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이렇게 탄핵까지 되게 됐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역사의 흐름을 왜 모르고 있나? 불과 5년 전, 10년 전의 일인데 그것만 알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참 많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많은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앵카님이 말씀하신 박정희 이래 네. 대통령들의 부정과 부패는 네. 이거는 세계 역사사에 없을 만큼 심각하고 규모가 컸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김대중 씨가 도둑질 해먹었던 그 액수하고 또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자행을 해서 그 부패 속에 빠져서 IMF를 일으켜서 국민을 완전히 실험 속에 빠뜨렸던 그런 상황하고 또 노태우, 전두환 이 사람들이 먹었던 돈의 액수하고 비교해 보면은 박근혜는 돈 먹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규모로 볼 때 그분들은 몇 천억, 몇 수조를 했는데 네. 이분은 이제 뭐 한 800억, 700억. 그렇죠. 지금 표출된 것만 해도 800억, 700억밖에 안 거기에 되는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것도 다 먹었다고 그러더라도 그러는데. 그것도 본인이 먹은 게 본인은 아니고. 먹은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anyway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그리고 그녀가 무슨 헌법을 위반했는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녀의 잘못은 국민 1,500만 명이 맡겨준 그 무섭고 위대한 권력을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었고 그 권력을 행사할 실력이 없었고 그 통치 기술이 없어가지고 스스로가 당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언론들은 마키아벨리즘을 얘기를 하고 있고 1974년도에 탄핵당했었던 미국의 리처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를 하고 있고 이렇지만은 이거는 절대 그거하고는 난 틀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틀린가? 이거는 힘이 없었고 그녀를 옹호해주고 붙잡아주는 진짜 왼팔 오른팔이 없었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었죠. 지금 말씀하신 그 박근혜 비극의 씨앗은 바로 김기춘이 임명되던 시간에 시작이 됐고 김기춘의 후속으로 끝난 겁니다. 왜냐? 김기춘이 30대의 중앙정보부 수사국장을 하면서 박정희에게 배운 통치를 위한 안보 수단으로서의 권력 행사.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배워가지고 그 사람이 근대 정치, 현대 정치사에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지었느냐 하면은 김영삼이 또 박정희 죽고 나니까 김영삼이한테 붙어서 김영삼이 당선시키려고 앵커님 기억하실 거예요. 네. 복집 사건, 부산. 복국집에서 천 기관장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지고서 지역 감정을 유발시켜서 지역 감정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경상도 전라도에 고를 깊게 파가지고서 지역 갈등을 유발시켜서 국가 발전을 엄청나게 피해를 끼쳤고 그때 배우고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박근혜를 통해서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일단에 그 김대중이가 대통령하는 김기춘이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에로 대통령이었습니다. 인사권, 통치권, 금융권 모든 것이 김기춘에 의해서 행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을 하고 했을 때는 이미 완전히 골마져 가지고 이건 터트리지 않으면은 치유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상처로 부어 올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정치를 김기춘이 말아먹었고 김기춘이 말아먹은 정치를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언론과 정치 세력이 있었으면 좋은데 이 틈새를 야당과 못된 국회와 언론과 이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하나의 소위 드라마틱한 여성 대통령 퇴진운동을 해서 그들은 성공을 했고 박근혜 정치는 실패를 해버린 현대사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비극이라고 표현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종종 더 좋은 얘기 좀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제 한국의 장미 대선 이제 약 4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박사님 생각하기에 가장 강력한 현재 한국의 대통령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지금 그 장미 대선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장미 대선이 아닙니다. 제일 불행한 고통스러운 선거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국민들이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진 앵커께서 출마를 하셨으면은 진 앵커가 애가 어떤 사람인가?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검증. 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할 수 있는 많은 분석과 사고와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뽑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해버린 대한민국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어쨌든 이제 현실은- 정치의 늪속에 빠져 있거든요. 어쨌든 현실은 지금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뽑아야죠. 예. 뽑아야 누가 되는데 됐든 간에. 근데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걸 뽑기 위해서는 정치 집단이라는 게 정당으로 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치에 있어서 정당이라는 건 하나의 기관차입니다. 기관차가 활력이 있고 화부들이 탄을 갈아떼고 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스태프들이 호흡이 맞고 이리 이제 기차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지 안 그러면 그 궤도 이탈을 해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준비되어진 기관차가 대한민국에는 정당 기관차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도 정당적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네. 제 말씀은 서로가 다 그런 입장인데 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제 5월 9일 날 누군가 한 명을 우리 국민이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그거는 좀 애관님 아시다시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네 명이 지금 저희들끼리 지금 그 지방 쇼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그 정당이 뭐죠? 네. 유승민이 이번에 국민의당? 네? 네? 바른정당? 바른정당. 네. 이거는 사실상 정치학을 전공하는 절들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정당이 아닙니다. 왜? 지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정당 속에서 지 어머니 전 빨아먹고 살다가 박근혜 전 빨아먹고 살다가 튀어나와서 배신하고 나간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할 자격이 있고 무슨 정당을 만들 자격이 있고 무슨 정치를 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Anyway, 걔들대로 또 정당을 만들어서 유승민이가 남경필을 이겼다. 이제 두 개. 그 다음에 안철수인가 하는 친구 하나가 또 무슨 국민의당이다. 이래가지고서 호남에서 이겼다.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 그럼 진정한 여당을 대표하는 여당의 대표 주자는 지금 보이지도 않고 누군지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당 대표 4명의 주자들도 지금 가끔 텔레비전하고 라디오에서 토론하는 모양새를 보면은 첫째, 불행하게도 그들에겐 정책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 하는 통치 로드맵이 없습니다. 셋째, 오늘 만약 이 시간에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북한 아이들이 미쳐가지고서 500km짜리 핵 미사일 하나를 지금 서울에 던져버렸다. 대전에 던졌다.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히 샷다운 돼버리는 상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여야를 조절해서 국가와 민족을 우선 지키겠다 하는 그룹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의 이 선거. 이것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참 답답하고 암울하게 그지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준비된 얘기를 다 이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징후가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미국은 참수작전을 한다, 선제 타격을 한다, 별얘기가 많이 나고 있는데 새로운 한국의 대통령은 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한마디 더 정리해 주시죠. 강한 대통령, 네. 역사를 아는 대통령, 네. 외교를 아는 대통령,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하나를 좀 이명박이도 해결 못했고 노태우도 해결 못했고 전두환도 해결 못했고 어떤 누구도 해결 못했잖아요. 네. 이거 해결 하나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귀와 코를 잘라서 묻어놓은 이 귀무덤. 그게 일본에 있거든요. 아마 우리 앵커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저 관광 가서 그걸 여러 번 보면서 통곡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왔는데 그거 지금 우리가 모셔오는 국민운동을 벌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정부가 못하면 제가 하려고 지금 조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모셔오면서 전 세계에 이걸 공개를 하면은 이런 야만 국가가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에게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한반도의 문제를 감히 거론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된다. 도대체 미국에게 지금까지 우리는 이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왔으니까 물론 고마운 점도 많이 있죠. 그러나 1945년 43년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에서 그들은 대한민국을
38선을 없애고 통일시켜주겠다 하고 분명히 거기다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7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라 하고 유엔에 뛰어들어가서 과감하게 국제 외교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지도자, 이런 애국심이 있는 지도자,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져서 국민들을 교화시켜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소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때 얘기했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대통령이 이번에 뽑혔으면 정말 좋겠는데 현재 출마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가슴앓이를 앓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자, 이제 어쨌든 차기 한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그런 훌륭한 리더의 탄생을 기원하면서 박사님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간에 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한국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되는 구속영장 심사를 하면서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여기 LA 시각으로 오후 6시 30분 앞으로 약 8시간 후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YTN 뉴스 특보를 통해서 관련 뉴스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역시 중계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YTN 뉴스 FM의 시사터치 2부 여기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안현진, 진행의 한명회 진유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